안녕하십니까, 덕후맨입니다. 에너지관리 기능사 필기 기출 및 예상문제 6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바로 문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단답형 문제입니다. 사용 중인 보일러에 점화 전 주의사항이 아닌 것은 댐퍼를 닫고 프리퍼즈를 한다. 그러면 틀린 것이죠. 점화 전 주의사항으로서 틀린 것입니다. 어디가 틀렸죠? 댐퍼를 닫고가 아니라 열고, 댐퍼를 열고 프리퍼지, 안에 차 있는 가스를 빼내는 겁니다. 그래서 댐퍼를 닫고가 틀렸습니다. 댐퍼를 열고 프리퍼지를 한다입니다. 다음 중 고온 고압에 적당하며 신축에 따른 자체 응력이 생기는 결점이 있는 신축 이음새. 고온 고압에 적당하고 신축, 늘어나는데 다른 응력이 생기는 결점은 있다. 그렇지만 고온 고압에 적당하다. 즉 신축에 따른 어떤 그 이음새로서 역할을 한다는 거죠. 루프형입니다. 루프형은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또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신축이 일어나도 이 사이의 신축의 크기는 크게 줄어들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 휘어진 부분들에서 많은 신축이 저절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신축에 매우 유효하다. 다만 뭐는 있다? 응력이 생긴다는 결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고온 고압에 적당하며 신축에 따른 자체 응력이 생기는 결점은 있지만 이러한 신축용 이음새는 루프형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물의 인계 압력은 약 몇 킬로그램 퍼 평방 센티미터인가? 이건 외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논두장 찍어 두시고요. 225.65kg 퍼 평방 센티미터입니다. 225.65입니다. 다음 중 유량 조절 범위가 가장 큰 오일 버너는 저압부터 고압까지 두루 조절할 수 있는 것 고압 기류식입니다. 그래서 조절 범위가 가장 큰 오일 버너 고압 기류식 오일 버너가 되겠습니다. 보일러에 진동이 있거나 충격이 가해져도 안전하게 작동하는 안전밸브는 스프링식 안전밸브입니다. 추라든가 이런 경우는 흔들리면 불안정하죠. 스프링식은 스프링의 장력이 받쳐주기 때문에 충격이 가해져도 안전하게 작동하는 안전밸브가 되겠습니다. 스프링식 안전밸브입니다. 내화재의 스폴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내화재의 스폴링, 그러면 온도가 급격하게 변해서 균열이 생기는 것, 이것이 스폴링 현상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온도의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균열이 생기는 현상을 스폴링 현상이라고 한다. 내화재가 급격한 가열 또는 냉각이 노출되면 불균등한 팽창 및 수축으로 인해서 내부에 큰 응력이 발생하고 이 응력으로 인해서 일부가 떨어져 나가게 된다. 균열이 발생하게 된다. 이런 걸 가리켜서 스폴링이라고 합니다. 다음 전기 난방 방법 중에서 응축수 환수법이 아닌 것은, 응축수라면 벌써 물이 됐겠죠. 근데 건식 환수관식 그러면은 건식은 이대로 간다면 뭡니까? 기체입니다. 그래서 응축수 환수법은 아니죠. 건식 환수법은. 그 응축수 환수법은 어떤 겁니까? 중력 환수식, 기계식 환수식, 진공 환수식. 즉 물을 이렇게 중력으로 떨어뜨려서 밑으로 떨어뜨려서 받는 이런 환수식. 그 다음에 기계로 빨아들이는 거, 다음 진공으로 빨아들이는 거, 이런 것들은 응축수 환수법에 해당되지만 응축수를 건식으로 만들어서 환수한다, 이건 아니죠. 그래서 여기서 건식 그러면 이건 스팀, 전기 이런 식으로 봐야 합니다. 응축수는 이게 이미 식어서 물로 변환된 겁니다. 그래서 물로 변환된 응축수는 중력 환수라든가 기계 환수라든가 진공 환수로 환수를 하는 것이지 건숙 환식식으로 환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틀린 거 아닌 거 그러면 건식 환수관법이 되겠습니다. 석탄의 공업 분석 시 필수적으로 측정하는 항목이 아닌 것은, 그래서 거기에서 석탄의 공업 분석 시
필수적으로 측정한 항목이 아닌 것은 황분이 되겠습니다. 황분은 공업 분석 항목에 포함되지 않으며 보통 별도의 원소 분석을 통해 측정합니다. 그래서 석탄 분석할 때 황분 분석을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석탄의 공업 분석을 할 때 필수적으로 측정한 항목은 석탄 속에 수분이 얼마나 있는가, 휘발분은 얼마나 되는가, 다음 다 타고 난 다음에 재가 되는 거 있죠. 회분은 얼마 되는가, 즉 수분, 휘발분, 회분이 석탄의 공업 분석 시 분석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황분은 석탄의 분석에서 분석하지 않습니다. 다음입니다. 화학세관에서 사용하는 유기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 화학세관을 하죠. 첨관 작업을. 그럴 때 사용하는 유기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 그러면 뭐를 찾으면 되겠습니까? 무기산을 찾으면 되겠죠. 그래서 인산은 탄소 원자를 포함하지 않는 무기산입니다. 그래서 화학세관을 사용하는 유기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인산. 인산은 무기산이다. 하트포드 접수법을 사용하는 난방 방식은 외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저압 증기 난방입니다. 하트포드 접속법을 사용하는 난방 방식은 저압 증기 난방입니다. 배기가스의 회전 운동으로 원심력에 의하여 매진을 분리하는 장치는 사이클론 집진 장치. 원심으로 돌리면은 그 매진이 분진이 그 원통 둘레로 달라붙게 되죠. 이걸 사이클론 집진 장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배기가스를 회전 운동으로 돌리면 원심력에 의해서 분진이 달라붙죠. 이걸 가리켜서 사이클론 집진 장치라고 합니다. 보일러에서 3요소식 수위 제어 장치. 수위 제어 장치니까 검출 대상은 수위, 급수량, 전기량 이런 게 나오겠죠. 수위 제어 장치의 검출 대상은 수위, 급수량, 전기량. 보일러 수위 제어용으로 액면에서 부자가 또는 부저가 상하로 움직이며 수위를 측정하는 방식은 이거 플로트식이죠. 부저라는 신호체계 자체가 이게 플로트입니다. 플로트. 그래서 부저 방식 그러면 벌써 플로트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통 보일러에서 노통에 직각으로 설치한 것으로 전열 면적을 증가시키고 물의 순환도 좋게 하며 노통을 보강하는 역할도 하는 것. 갤로웨이관이죠. 이 문제도 이미 한번 달아봤습니다. 암기하셔야 합니다. 보일러 분출 장치의 설치 목적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보일러 분출 장치, 보일러관에서 물 빼는 작업입니다. 그것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보일러의 저수위 운전을 방지한다. 오히려 분출 장치 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확인 안 하면 저수위가 되게 되겠죠. 그래서 저수위 운전 방지라는 건 아닙니다. 보일러 분출 장치는 보일러 내부의 스케일이나 슬러지를 제거하고 과도한 압력을 안전하게 배출하는 중요한 부대 장치. 주요 장치로는 정기적으로 밸브를 열어서 내부의 불순물을 빼내는 분출, 즉 블로다운이라고 하죠. 이런 블로다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수위 운전 장치를 방지하는 것은 아니다. 동일한 측정 조건 하에서 어떤 일정한 영향을 주는 원인에 생긴 오차는 계통 오차입니다. 원인을 분석할 수 있는 오차입니다. 계통 오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성분의 가스를 분석할 수 있으며 분리 성능이 매우 좋고 여러 성분의 가스를 분석할 수 있고 분리 성능이 매우 좋고 선택성이 뛰어나 기체 및 B점 300도씨 이하의 액체 시료 분석에 사용되는 분석기. 많은 말이 있지만 분리 성능 좋다, 선택성 뛰어나다, 제일 중요한 거 B점 300도씨 이하의 액체 시료 분석에 사용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오면 B점이 300도씨 이하의 액체 시료 분석에 사용된다 그러면 가스크로마토 그래퍼가 되겠습니다. 가스크로마토 그래퍼입니다. 다음 중 열역학적 트랩에 해당하는 것. 열역학적 트랩 그러면 디스크 트랩입니다. 디스크 트랩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디스크 트랩은 전기와 응축수, 고온에서는 전기, 저온에서는 응축수의 밀도 차이와 열역학적 특성, 압력을 이용해서 작동하고
플로트 버킷 바이메탈 트랩은 기계식 또는 바이메탈식으로 분류된다. 그래서 디스크 트랩은 증기, 고온, 저온에서는 음축수의 밀도 차이와 열 역학적 특성인 압력을 이용해서 작동하는 것, 이것이 바로 디스크 트랩이 되겠습니다. 증기의 압력 에너지를 이용하여 피스톤을 작동시켜 급수를 행하는 비동력 펌프는, 즉 자체의 압력 에너지를 가지고 피스톤을 작동시킵니다. 외부에서 동력을 이끌어온 게 아니라 즉 비동력 펌프라는 얘기죠. 자체 압력 에너지를 이용해서 그것으로 피스톤을 작동시켜서 급수를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워싱턴 펌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워싱턴 펌프는 증기의 압력 에너지를 직접 이용하여 피스톤을 작동시키는 완복 점프의 일종입니다. 별도의 원동기, 전동기나 내연기관 등이 없이 증기 자체의 힘만으로 구동되기 때문에 비동력 펌프로 분류됩니다. 자, 이제 사지선다형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멈추고 정답을 먼저 찍어 보시고 그 다음에 맞는지 확인 들어가셔야 합니다. 사용 중인 보일러의 점화전 주의사항이 아닌 것은, 정답을 찍으셨습니까? 몇 번으로 찍으셨죠? 그렇죠. 3번입니다. 댐퍼를 닫고가 아니라 댐퍼를 열고 프리퍼즈를 해야 합니다. 안에 차 있는 가스를 빼낸다는 얘기죠. 자, 보일러의 점화전에 연료계통 점검하는 거 맞죠? 각 밸브의 개폐 상태를 한번 점검해야겠죠. 수명기의 수위도 확인해야겠죠. 근데 댐퍼를 닫고 프리퍼즈를 한다가 아니라 댐퍼를 열고, 그러니까 틀렸죠.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댐퍼를 닫고가 틀렸습니다. 열고 프리퍼즈를 합니다. 2번입니다. 다음 중 고온 고압에 적당하며 신축에 따른 자체 응력이 생기는 결점이 있는 신축 이음새는, 정답 찍었습니까? 몇 번입니까? 그렇죠. 루프형이죠. 루프형 신축 이음새는 신축 곡관이라고도 합니다. 주로 이러한 식으로 이렇게 생겼죠. 배관 자체를 이러한 온 모양이나 또는 U자 형태로 구부려 설치하는 방식으로 외부 장치 없이 배관의 유연성만으로 신축을 처리하는 구조다. 신축 이음새다. 이는 슬리브형, 벨로우즈형과 같이 함께 신축이음의 주요 종류 하나로 특히 도시가스 입상관 등에 사용되고 곡관, 굴곡관 형태로도 불린다. 그래서 고온 고압의 옥외 배관의 사용이 적합하고 누설의 위험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배관이 굽어진 형태이기 때문에 설치 공간을 많이 차지한다는 것, 신축에 따른 자체 응력이 발생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스위브형, 벨로스형, 슬리브형은 여기에 다 적어놨으니까 한번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중 고온 고압에 적당하고 신축에 따른 자체 응력이 생기는 결점이 있지만 신축 이음새로 쓰이는 거 루프형이 되겠습니다. 물의 인기 압력은 약 몇 킬로그램 퍼 제곱평방인가? 정답은요, 그렇죠. 225.65 킬로그램 퍼 제곱평방 센티미터가 되겠습니다. 물의 임기 압력은 225.65 킬로그램 퍼 제곱평방입니다. 다음 중 유량 조절 범위가 가장 큰 오일 버너는, 정답은요, 그렇죠. 고압 기류식입니다. 유량 조절 범위가 가장 큰 오일 버너, 저압부터 고압까지, 고압 기류식이 되겠습니다. 보일러에 진동이 있거나 충격이 가해져도 안전하게 작동하는 안전밸브, 정답은 몇 번입니까? 네, 스프링식 안전밸브이죠. 스프링식 안전밸브는 진동이 있거나 충격이 가해도 안전하게 작동합니다. 내화재의 스폴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온도의 극과 간 변화로 인해서 균열이 생기는 현상을 스폴링 현상이라고 그러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스폴링 현상은 온도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서 균열이 생기는 현상, 이것을 스폴링 현상이라고 그러는데, 이 스폴링의 주요 유형 중 하나인 열적 스폴링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다. 내화자가 급격한 가열 또는 냉각에 노출되면 불균등한 팽창 및 수축의 내부에 큰 응력이 발생하고 이것이 표면이나 일부가 떨어져 나가게 되는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걸 가리켜서 스폴링 현상이라고 합니다. 나머지 항목들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화재의 스폴링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온도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서 균열이 생기는 현상이다. 다음입니다. 전기 난방법 중에서 응축수 환수법이 아닌 것. 정답이 눈에 보입니까? 찍었습니까? 네. 건식 환수관수기란 건 아니죠. 예. 응축수 환수법에는 중력 환수식 들어가고 기계식 환수식, 진공 환수식은 전부 들어갑니다. 그러나 건식 환수 간식은 응축수 환수법은 아닙니다. 중력 환수식은 응축수를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떨어뜨리는 방식, 중력 환수식. 기계 환수식은 펌프를 이용해서 강제로 환수하는 것, 진공 환수식은 진공 펌프로 공기와 응축수를 함께 흡인하여 환수하는 방법입니다. 석탄의 공업 분석 시 필수적으로 측정하는 항목이 아닌 것은, 정답이 눈에 들어왔습니까? 그렇죠. 황분이죠. 수분이나 휘발분, 회분, 이것은 전부 석탄 공업 분석 시 필수적으로 측정하는 항목입니다. 수분은 석탄의 수분 함량은 연소 효율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공업 분석에서 필수적으로 측정하고요. 휘발분은 석탄이 연소할 때 휘발하는 성분으로 연소성과 정화점에 영향을 줘 공업 분석에서 꼭 측정해야 합니다. 회분은 다 타고남은 재죠. 잔류물, 보일러 효율 및 환경 문제와 관련해서 공업 분석에서 필수적으로 측정합니다. 황분은 아니죠. 황분은 공업 분석 항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화학세관에서 사용하는 유기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 즉 무기산을 찾으면 됩니다. 정답은 몇 번입니까? 네, 인산이죠. 유기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 여기서는 무기산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탄소 원사를 포함하지 않는 무기산이 인산입니다. 초산, 구연산, 이거는 유기산에 해당되고요. 폼알데히드는 유기화합물로 분류되지만 산은 아닙니다. 네, 여기서는 유기산에 해당하지 않는 거 그러기 때문에 무기산 찾으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하트포트 접속법을 사용하는 난방 방식은, 네, 정답은 1번 저압 증기 난방이죠. 자, 하트포트 접속법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보일러의 저압 증기 난방에서 환수관의 역류 현상 방지, 수위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배관 방식, 증기 난방에 적용됩니다. 저압 증기 난방 보일러에서 환수되는 물이 증기 배관으로 역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보일러 수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안정적인 운전을 돕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환수관을 보일러 증기 공간과 물 공간 사이에 중간 높이에 두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증기 압력과 수압 균형을 맞춰서 역류를 방지하는 구조, 이것이 바로 하트보드 접속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트보드 접속법을 사용하는 난방 방식은 저압 증기 난방입니다. 증기 사용 중 유의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정답은 어떻습니까? 해당하지 않는 것이 틀린 것이죠. 과잉 공기를 많게 해서 완전 연소가 되도록 한다. 과잉 공기가 너무 과잉하게 들어가도 완전 연소가 안 됩니다. 이 비율이 적당히 맞아야겠죠. 공기와 이 유류와 이런 거 꼭 맞아야지, 과잉 공기가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완전 연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일러 운전 시에 과잉 공기를 너무 많게 하면 오히려 열 효율이 저하되고 보일러 수명도 단축될 수 있습니다. 과잉 공기는 최소한으로 유지하면서 완전 연소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과잉 공기를 많게 한다고 해서 완전 연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2번입니다. 배기가스의 회전운동으로 원심력에 의해서 분진이 달라붙는 거, 이게 뭐죠? 사이클론 집진 장치입니다. 배기가스가 이 사이클론 집진 장치, 돌아가는 원심 장치에 의해서 이 분진이, 알갱이들이 달라붙는 겁니다. 사이클론 집진 장치란 배기가스의 회전운동을 주어서 원심력과 관성력을 이용해서 분진을 벽면으로 분리시켜서 포집하는 방식, 이것을 원심력 집진 장치라고도 하고 또 사이클론 집진 장치라고 합니다. 배기가스를 사이클론 내부로 주입해서 강한 회전을 시키면은 이 분진이 달라붙겠지 않습니까? 원심력 때문에 바깥쪽 벽으로 튕겨나가 침강해서 포집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사이클론 집진 장치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전기 집진 장치, 세정 집진, 여가 집진 장치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배기가스의 회전운동으로 원심력에 의해서 이 분진, 매진을 분리하는 장치는 사이클론 집진 장치입니다. 보일러에서 3요소식 수위 제어 장치 검출 대상은 눈에 들어왔습니까? 정답은 수위, 급수량, 증기량이죠. 그럼 2번에서는요. 수위를 제어하는데 연소량은 아니고요. 급수량, 연소량, 증기량, 여기서 연소량 아니고요. 여기서는 공기량이 아니죠. 수위와 급수량과 증기량이 보일러의 3요소식 수위 제어 장치가 되겠습니다. 보일러의 3요소식 수위 제어는 수위, 증기량, 급수량의 세 가지 요소를 감지해서 급수 밸브를 조작함으로써 보일러 수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정밀 제어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소량이라든가 공기량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소량, 공기량은. 14번입니다. 보일러 수위 제어용으로 액면에서 부저가 상하로 움직이며 수위를 측정한다. 그럼 무슨 식이죠? 플로트식이죠. 이 부저 자체라는 말 자체가 이 플로트로부터 신호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플로트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저가 상하로 움직이면서 수위를 측정하는 방식, 플로트식입니다. 노통보일러에서 노통에 직각으로 설치한 것으로 전열 면적을 증가시키고 물의 순환도 좋게 하며 노통을 보강하는 역할도 하는 것, 한 번쯤은 다뤄본 것 같은데요. 정답은 그렇습니다. 갤로웨이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와 같이 노통 속에 다시 이런 관이 있죠. 그래서 이런 식이 되겠죠. 이렇게 구멍이 이렇게 뚫린. 그래서 여기 사이로는 물이 통하는 거예요. 이 사이로는, 이 사이로는. 이렇게 해서 열이 가면서 전열 면적이 이만큼 넓어지는 거죠. 열을 전달하는 면적이. 그래서 전열 면적이 증가되고 물의 순환도 좋게 하고 노통도 이거 자체가 이 통을 보강하는 역할도 하죠. 이렇게 생긴 이것을 무엇이라고 한다? 갤로웨이관이라고 합니다. 16번입니다. 보일러의 분출 장치, 이 스케일 같은 걸 제거하기 위해서 물 빼는 작업이죠. 보일러 농축 방지 맞죠? 전면의 스케일 생성 방지 맞죠? 저수위 운전 방지, 이렇게 해서 물 빼다가 오히려 저수위 걸릴 수가 많이 있습니다. 프라이밍이나 포밍의 발생, 거품 발생 방지하는 거 맞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죠. 보일러의 저수위 운전 방지는 아닙니다. 분출 장치의 목적이요. 그래서 보일러 분출 장치는 보일러 내부의 스케일이나 슬러지를 제거하고 과도한 압력을 안전하게 배출하는 중요한 부대 장치다. 주요 장치로는 정기적으로 밸브를 이용해서 내부의 불순물을 빼내는 분출 장치 뭐가 있다? 블로우 다운이 있다. 이 블로우 다운이 물 빼기 작업이죠. (17번입니다) 동일한 측정 조건에서 어떤 일정한 영향을 주는 원인에 의해 생기는 오차. 일정한 영향,
어떤 체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 분석도 할 수 있는 거죠. 이러한 오차를 뭐라고 그런다? 계통 오차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통 오차는 반복적인 측정에서 항상 일정한 방향으로 나타나는 예측 가능한 오차다. 그래서 측정값과 참가 사이 일정한 차이를 유발하며 원인 규명이나 보정이 가능하다. 어떤 계통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우연 오차는 예측 불가능, 일정하지 않은 오차, 이런 걸 그래서 우연 오차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계통 오차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18번입니다. 여러 성분의 가스를 분석할 수 있고 분리 성능도 매우 좋고 선택성도 뛰어나고 기체 및 비점이 300도씨 이하의 액체 시료 분석에 적당한 것. 정답은 그렇죠. 가스 크로마토그래퍼가 되겠습니다. 여러 성분 가스 분석, 분리 성능 좋고 선택성 뛰어나고 중요한 설명, 기체 및 비점이 300도 이하의 액체 시료 분석에 사용되는 분석기, 그러면 가스 크로마토그래퍼가 되겠습니다. 다음 중 열 역학적 트랩에 해당하는 것은 정답은요? 디스크 트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스크 트랩은 증기 상태, 고온, 저온에서 응축수 상태, 이것의 밀도 차이와 열 역학적 특성, 즉 압력을 이용해 작동하며 플로트 복귀 바이메탈 트랩은 기계식 또는 바이메탈식으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어떻든 여기에서의 열 역학적 트랩은 디스크 트랩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열 역학적 트랩이고요. 그 다음에 플로트 트랩, 바퀴 트랩, 바이메탈 트랩은 전부 이건 뭐라고요? 열 역학적 트랩이 아니라 기계식 트랩이 됩니다. (20번입니다) 증기의 압력 에너지를 이용하여 피스톤을 작동시켜 급수를 행하는 비동력 펌프. 외부 전운을 사용하지 않고 자체 에너지로 피스톤을 작동시켜서 급수를 행하는 거.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워싱턴 펌프라고 그러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워싱턴 펌프는 증기의 압력 에너지를 직접 이용해서 피스톤을 작동시켜서 외부로부터 전기를 끌어들이지 않습니다. 별도의 전기 원동기 끌어들이지 않고 자체 힘만으로 구동되는 비동력 펌프가 되겠습니다. 어떤 것이요? 워싱턴 펌프입니다. 네, 문제집 책을 필요로 하신 분은 아래의 더보기란에 주소를 클릭하셔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수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